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 오늘 다 떨어지는구나.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라는 두 가지 방법이 정전기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 있을까? 뭐 있니? 검전기 있어.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야? 어떤 물체? 대전 여부 확인하는 거고요. 됐어? 네, 전하의 종류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의 세기 확인하는 거고요. 그죠? 네, 선생님들도 자서서 하느냐고 집중하느냐고 선생님도 오랜만에 수업하는 건 느낌인데 이제 빨리 머릿속에 우리 출석 면담, 심층 면접 대비하셔야죠. 자소서 예쁘게 다 썼는데 이제 와서 떨어지기에는 너무 멍이로 왔잖아요. 우리가 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이제 우리도 덜하자. 우리 반이 유독 지각이 수빈아 많은 편.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요즘에 핫한 게 역학은 불변의 일이야. 물리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저희 예. 지훈, 접수 잘했어? 네. 생기부 가져왔어? 네. 주세요. 생기부 주고 이거 예상 질문 받아. 수빈이 이거 받았니? 이거 다 일일이 자기 생기부에 있는 걸 먼저 정리하시고요. 우리 오늘 3교시 때는요. 선생님하고 일단은 자소서를 학원에 보냈는지 확인하셔야 이번 주 주말부터 우리 문답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하고 생기부 다 학원으로 날릴 것. 자소서는 날릴 때 형식이 있었죠.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요. 하고 나서 재룡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고 재룡쌤 카톡 모르면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고 선생님이 재룡쌤한테 보낼게요. 그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해가지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교시 때요. 여러분들 예상 질문 작성하는 거예요. 예상 질문 작성하는데 일단은 생기부를 이번 주에 먼저 물어볼 거니까 생기부에서 예상 질문 100개 뽑아보세요. 그래서 질문만 뽑지 말고요. 질문 먼저 쭉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답을 문장으로 달으세요. 문장으로. 알겠어? 실제 말하게끔 문장으로 달아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생기부에 해당되는 예상 질문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거기 면접 보러 가면 머리가 안 돕니다. 너무 긴장도 하고 그래서 연습이 되어 있는 말만 나와요. 되겠니? 그래서 예상 질문 100개 뽑아가지고요. 거기에 답도 달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해당되는 것도 100개 뽑아서 예상 질문. 요거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교시 때 선생님들이 뽑아가지고 계속 질문. 됐어? 내 순서대로 불러서 질문하실 거라서 요거 못하면 일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것 같죠? 지금 영재들 떨어져서 여기 같이 수업하고 있는 거 알죠? 본인은 안 떨어질 것 같은 암암리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니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지금부터 1학기 때 얼마나 집중했냐보다는 지금부터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냈다고 마치 붙은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예상 질문 철저하게 뽑으시면 되는데 자소서는 거기에 뭘 써라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니? 그래서 과학 같은 자소서를 보면요. 자소서에서 나의 성장 가능성 보이게끔 쓰라고 그랬고 창의성이 드러나게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자소서에 있는 나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너의 창의성이 드러난 거니?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나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되겠어? 인성 같은 경우에는 협력,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거잖아. 네 인성은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거니? 그 부분에서 어떤 게 그거와 관련된 거니?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진로에서는요. 중학교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뭐니? 이거 쓰라 그랬거든요. 거기. 제시어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끔 썼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건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책도 3권 냈잖아요. 그 3권 내면서 거기에 키워드도 3개씩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니? 나한테 준 영향은 뭐니? 요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돼. 줄거리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예상 질문 3교시마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 작성하는 동안 한 명씩 뽑아다가,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과학 물어볼 거고요. 수학 시간에 수학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 3교시 때 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 2교시는 2차 면접 대비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는 건 2차 면접 대비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드린 것처럼 이거 4년 동안 언니 오빠들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1차 출석 면담 할 때, 1차 출석 면담 할 때 언니 오빠들이 자기 자소서 내용 빼고 생기부에 있는 중복 내용에서 받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모에 대한 정의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구상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과학적 정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정의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설픈거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이거래요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야 된다. 특히 경기북이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그리고 뭔가를 얘기할 땐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 답부터 얘기해야 돼. 2가지식으로 설명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뭐든 정리해놔야 그 다음에 또 보고 할 수 있다. 알겠어? 머릿속으로 대충 대답해서 나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워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번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1차, 2차 대비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보다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면접 10분, 15분 해요. 그 안에 합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뭘 질문했을 때 3초 이상 침묵이 흐르면 끝나고 해요. 알겠지? 이제 진짜 살벌하게 써봐야 돼요. 지금 한성 700명이 넘었어요. 뽑는 건 140명. 역대 최고의 경쟁률일 거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일 거다. 이 동네에서 영재 썼다가 떨어진 친구들 올해 엄청 많아요. 영재가 지역색이 강해져서 옛날에는 서울 애들이 우수하니까 뭐 부산에서도 충북에서도 다 서울 애들 뽑았는데 이번에 충북에서는 충북 애들 주로 뽑았고요. 부산에서는 부산 애들 주로 뽑는 바람에 서울 애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 서울 애들 다 가보세요. 알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된다. 자, 가자.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한 번씩은 다 배웠으니까 초집중해서 기억. 됐어? 기억하는 거야. 남들도 다 시간 없어. 나만 없는 거 아니야. 알겠니? 남들도 다 시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애는 그걸 해내는 거고요. 나는 못하면 결국 내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시간 관리 잘하자. 자, 그래서요. 선생님하고는 짧게 정리. 자, 우리요.
지금 여러분들 역학 정리는 1학기 내내 했어요. 그래서 역학 정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선생님하고는 정리하고 파동 파트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우리 뭐 하냐면 전기를 발생시킨다가 테마.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기 파트는 뭐고 중3 때 배우는 전기 파트는 뭐야? 이게 나와줘야 돼. 됐어? 그래서 너네 2차 면접 보러 가면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거 뭐 묻는 거야? 그럼 중학교에 문자 쭉 생각해봐. 이거과 관련된 문자 뭐 있을까? 그걸 이용해서 대답을 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전기를 배웠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기를 발생시킨다가 그 단원의 주된 내용이야. 전기를 일으켜보자. 자, 전기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누구를 움직이는 거니? 전자를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전자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래. 맞아? 네. 그러면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에 전자 어떻게 할 거야? 이동시킨 후에 그 전자 어떻게 할 거야? 그 위치에 정지시킬 거야? 아니면 계속 가게 할 거야? 이거잖아. 그래서 한 지점에 전자를 고정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 정전기. 전자를 정지시켜 놓고 전기적 현상을 발생하는 거. 정전기. 한쪽 방향 계속 흐르게 하는 거. 뭐라 그래? 전류. 전자를 흐르게 한다. 알겠어? 이제는 말하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특히 남자애들 중에서 걱정되는 애들 대단히 많죠. 그래서 네,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여정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애들은 붙는데 나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런 감정 처음 느낄 거예요. 그런 감정 처음 느낄 거예요. 영재애들은 그나마 떨어지고 나서 과거라도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죠. 여러분들 대안이 없어요. 과거 떨어지면 끝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전자를 한 방향.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전자가 반대 방향, 불규칙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기를 띠는 거냐 안 띠는 거니? 안 띠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동한 후에 전자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걸 정전기라고 한다.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마찰전기와 뭐가 있었다? 정전기 유도가 있었다.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검전기인데, 검전기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하는 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물체의 어떤 전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했었어요. 첫 번째 뭐요? 그 물체가 전기를 띄었냐 안 띄었냐라고 하는 대전 여부와, 됐어? 두 번째 전하의 종류와, 세 번째 네, 전하의 세기.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검전기는 어떤 상태여야 된다? 무슨 상태여야 되니? 어떻게 대전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검전기는요, 위아래라고 하는 금속판과 금속박이 어떤 극?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검전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알겠어? 그러면 얘를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전체 갖다 대고 손가락 갖다 대다 동시에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대전체를 아예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광전 효과라는 방법도 있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전기를요, 하나의 극으로 대전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댔는데 얘 때문에 다리가 더 벌어졌어. 알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해봐. 안 들려? 뭐 했다고? 뭐 했다고? 강호 크게 얘기해. 전하의 종류가 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전하의 종류가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 알겠지? 이런 것들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 전자가 계속 흐르게끔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전류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다? 페로도가 필요했다. 되겠어? 네, 페로도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전류.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전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류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전류계. 교류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는 검류계. 알겠어? 이런 거지.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전압계. 전압계는 무조건 저항과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전류계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 됐어?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 연결하잖아? 이렇게 병렬 연결했을 때 얘한테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니까 영향 안 줘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 가는 전류의 세기에도 영향을 거의 안 주려면 전류가 이 중에서 나한테 전압계에 오는 전류의 세기를 최소한으로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그러려면 이 세기의 저항은 엄청 커야 돼. 그래서 전압계의 저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저항에 영향을 적게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전류계는요. 무슨 연결을 해야 돼요? 저항에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하려면 얘와 직렬 연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류계의 저항은 엄청 작아야죠. 그래야 전체 회로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뭐가 있었어? 단면적, 길이, 비저항, 온도.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으면 저항값은 변하지 않아. 전압을 높여도 전압을 낮춰도 저항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회로도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가 V는 IR.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회로도에서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두 개 또는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요. 뭔가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는 저항의 비율이 무슨 비율과? 전압의 비율과 같죠. 그러니까 저항은 회로도 직렬 연결되는 회로도에서는 자기의 저항 비율만큼 전압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면 무조건 전압을 몇 대 몇을 써요? 1대 2로 나눴어요. 전류의 세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꼬마저구 이 둘 중에 누가 더 밝아야 돼요? R. 저항이 얼마? 네. 2옴인 R2의 밝기가 훨씬 더 밝죠? 왜? 전류는 똑같은데 전압이 더 크니까. 맞아. 네. 병렬 회로에서는요. 됐죠? R1이 1옴이고요. R2가 2옴이라고 치자. 저항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러면 이 비율로 뭘 나누니? 전류의 세기를 나누는데 비례하게 나눠? 반비례하게 나눠? 반비례하게 나눠야지.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1대 2면 전류의 비가 2대 1이고 전압은 같아야죠. 그럼 누가 밝어? 누가 밝어? R. 원이 밝죠. 전압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전류가 센 줄을 밝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꼬맹아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뭐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왜 커질까? 네, 저항의 길이가 커지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죠? 네,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자 그런 이유가 뭐죠?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훈아 잘 안 보이면 옆으로 튀겨 나오면 되잖아. 책상도 뭐하러 왔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전기 파트에서는 정전기 하고요. 회로도의 구조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문제 풀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를 하셔야죠. 됐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파트에서 우리는 순수 전기도 있지만 사실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 그래서 사실은 전기가 우리 전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자기를 배우는 거죠. 전자기. 맞아요.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기니까 네 머릿속에 내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나? 그리고 세기도 계산해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을 이용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니 마이크니? 스피커가 이거예요. 그래서 네, 스피커가 마이크에서 만든 전류가 와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 진동판을 떨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것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석도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되겠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도 생기고 자석에 의해 자기장도 생겨.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석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돼?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동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 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세기는 어떻게 계산해? 그 세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4개죠. 말해봐. 세기를 결정하는 건 4개. 어? 안 들려? 뭐? 안 들려? 전류의 세기. 자기장 세기. 도선의 길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근데 4개라니까? 각도. 네.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알겠어?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최대의 힘이 생겨. 그지? 그 힘은 누가 받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지.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만든 게 전동기야. 그치?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네. 어디요? CC는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양 끝단에만 작용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알겠어?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럼 자기장도 전류 만들어? 네. 됐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전자기 유도. 중3 때 배우죠. 그렇죠?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 뭐 있을까요? 발전기죠. 발전소에서 저거 하잖아요. 되겠어?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요, 자기장이 변한 만큼 전류가 생긴다. 됐어? 네. 그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야? 자석이 움직일 때 그걸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석의 운동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생기는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죠? 네. 그 자기력이라는 힘은 힘센 비라둥지로 생기기 위해선 반드시 전류가 필요하니까 전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흐르게 해서 힘 만든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며. 맞아요? 네, 이때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의 세기 구하는 식을 누가 얘기했니? 패러데이 법칙. 맞아? 네, 패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 A와 같은 거. 뭐 있어요? 부, 라, 고, 콘 있죠? 정신 안 차리네. 그래서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죠. 이해돼? 제동하기를 왜? 어디 갔다 왔어요? 집에 있다고? 집에 있다 왔다고? 왜? 아니 집에서 만나졌어 하고 왔어요. 이제? 네. 왜? 왜 원소 접촉 이제 해요? 계속 걷지가.
마감은 잘했어요? 작가야? 마감 시간 맞춰서 마감하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만들고요.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이 자체가 전류, 그 전류가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어서 자석의 운동을 뭐 한다고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만든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면 자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역할을 하는 힘이 생긴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이 높이에서 그냥 떨어뜨릴 때보다 도체통을 통과해서 떨어질 때 그래서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디로 갔어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다며. 그죠?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어야 되는데 이 도체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40밖에 안 남았어. 60 어디 갔어? 네, 바로 그 순간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도체통을 떨어뜨리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됐어?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감소량이 그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못 되고 있다. 전환된 거다. 됐어? 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냅니다. 그 전류가 교류 전류입니다. 알아들어? 하겠어? 네. 문화 충격이야? 처음 듣는 말이야?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기 파트는 우리가 쭉 이런 얘기들 배웠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꼬마 정도의 밝기를 물어본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데? 전기 에너지는 비트. 맞아요? 근데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는 뭐라 그래요? 전력. 전력은 어떻게 구해? VI 같은 거.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꼬마 정도의 밝기다.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만큼이 꼬마 정도의 밝기였어 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중2, 중3 내용의 전기 파트.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전기 파트는 이게 다입니다. 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머리에 못 넣으면 과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가면 이런 얘기 배우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문제들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94페이지에 230번을 못 풀면 여기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0번, 234번, 237, 238 기본적인 건 다 뺐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배울 거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른 거 빨리 푸세요. 몇 번이었죠? 많이 불러주시고 230, 34, 37, 38 네,
몇 개 풀었어?
네. 자, 34번은요. 세븐이라는 새로운 걸로 풀어요. 자, 1암페어의 전류의 정의를 얘기하면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란 뭘 얘기하니? 1초 동안 1초 동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에 1초 동안 움직인 전하량을, 그죠? 네, 우리는 전류라고 해서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해요. 1쿨롱이 뭐야? 1쿨롱이 뭐야? 실제 전하량이죠.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일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실제로 양성자도 전자도 하나의 정기적 세기는 요거예요. 그러면 1쿨롱이 되려면 이거 몇 개 있어야 돼? 625, 18개 있어야 1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625, 18개가 1초 동안 확 지나가면 1쿨롱에 돼서 네, 전류가 지나갔구나. 이때를 1암페어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하겠니?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총 전하량인데 전하량이라는 건 사실은 전자의 전하량에다가 그치?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전하량이 되겠지. 맞아.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에다가 총 개수를 곱한 게 이거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전류의 세기야 사실은. 그죠? 근데 꼬맹아 실제로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하면 사실은 도선 속에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 도선 속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선 속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도선 속에는요. 전자가 얼마만큼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부피당 그래서 단위 부피에 있는 전자의 밀도 그래서 부피당 전자가 들어있는 밀도 여기 나와있죠? 여기는 얼마나 했어요? 단위 부피에 이만큼 들어있죠? 네, 라고 하는 전자가 들어있는 밀도예요.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그래서 네, 전자가 들어있는 밀도에 전체 부피를 곱하면 조금 들어있는 얘는 1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전자가 3개씩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N이라고. 근데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고 2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전자 수는 2배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라고 하는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 전자 밀도에다가 총 부피를 곱하면 총 전자의 개수 나와. 납득하겠냐? 납득하겠냐? 네. 거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지. 그죠? 네. 라고 하는 개수를 우리는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해도 개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개수라는 걸 단위 부피당의 밀도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쓸 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시면 Q값이 돼요. 결국은.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부피는 도선의 면적 곱하기 네, 간 거리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V 대신에 내가 N, S, L, E 이렇게 하고 이걸 T로 나누면 되죠. 같은 말이죠. 되겠어? 근데 보면 요게 뭘까? 이게 뭘까? 전자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거든요. 사실 1초 동안의 간거리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력이죠.
됐어. 그래서 이거를 V로 바꿔서 세븐이라고 읽어요. 세븐. 됐어. 세븐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세븐이라고 읽고 다녔어. 세븐. 이게 전류권. 세븐. 됐어? 얘네들이 뭔지 알겠지? 이거 뭐야? 면적. 전자 하나의 전화량. 속력. 그 다음 뭐야? 개수. 알겠냐? 네. 개수가 아니고 밀도. 속력. 전자 하나의 전화량. 그리고 면적. 이거야. 필기를 해, 이 새끼야. 사진 찍지 말고. 너 나 찍는 거지? 안 지켰어요. 좋아해서 그런 거지. 말을 해, 이 새끼야. 조심하긴. 자, 그럼 이때 속력 구하는 방법. 무슨 속력 구하는 줄 속력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SEN 분의 I 이러면 되지. 때려 넣어 빨리. 자, 이때 단위는요. 어디에 맞추는 게 좋냐면 단위. 됐어. 부피당의 밀도. 여기에다가 단위를 맞추는 거. 그럼 전류가 나와. 요 단위에 맞춰.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밀도에 집어넣으시면 나와요. 이렇게 전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갖고 가면 이렇게 다 깊게 갈 수도 있더라.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형. 근데 지금 머리를 조금 하도 자소서만 써가지고요. 머리를 좀 터뜨릴 필요가 있어서 해봐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한번 풀어봐야지 바보지. 다리 맞춰. 실제로 제가 계산을 못 해봤거든요. 얼마 나오나 해줘. 나와? 단면적. 그 다음 얼마 나오냐? 이거 얼마 나오는데? 얼마? 136분의 1 2야? (136분의 1이야) 네.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3점 얼마 곱하기 10의 19수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7점 얼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나 봐봐. 근데 근데 이거는 센티미터 퍼 초야. 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알지? 단위. 그러네. 그 단위 우리는 센티미터로 있던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납득이 되는 숫자야? 네. 납득이 돼? 네. 이게 이 숫자가 나와? 아니 비슷하게 나와요. 아, 이건 약으로 때린 거야, 약. 반올림 한 거야. 그래서 반올림 하면 이 숫자가 나와? 네. 해야지. 네, 그 정도 나오네. 야, 유는 못 믿어, 산수는. 산수는 난 아무도 안 저 믿어. 계산기 구들을 제 개새끼. 내가 두드릴 건데. 그 정도 나오네. 3.4 곱하기 어절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네. 그 정도 나와. 이렇게 봐. 그죠? 이거는 이제 단위를 우리가 센티미터로 맞춰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속 단위를 미터포초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븐이라고 하는 게 전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른 전하량인데 이거를 우리는 세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의미가 각각 뭐지 기억? 알겠어? 네,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요. 괜찮죠?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해보라 그러는 게 37, 38 기본적인 회로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랑 키레이호프의 법칙이 이제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계산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력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아니에요. 말해 너한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요. 하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회로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6볼트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나와 있을 텐데 얘는 없구나.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서대로가 2, 6, 6,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 R 값이 있어. 자, 요거에 따라서요. 얘가 이제 다양하게 바뀝니다. 자, 저항 R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회로도의 합성 저항값이 막 바뀌고요. 형태도 막 달라지는데 첫 번째 문제는 R 값이 무한대일 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R 값이 0일 때도 생각해보자.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R 값이 첫 번째 이 새끼가 연락커 무한대야. 됐어?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전류가 안 흘러. 알겠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애 하나. 됐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애 하나. 알겠니? 네, 그러면 이거 회로도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 회로도 그리면요, 네, 정렬 몇 줄? 두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회로도예요. 납득돼? 그럼 구하겠죠. 됐어? 이거 못 구하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오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이 0이면 저항이 무한대면은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저항이 엄청 작아서 0이면 다 전류가 흐르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다 그쪽으로만 가서 어? 그럼 여기가 저항이 없는 빈 도선이야. 그 얘기 아니야? 그냥 도선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흘러? 이거는요. 요 형태.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 연결 회로도예요. 그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네? 가능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흘러요. 그래서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맞아? 전위차에 의해서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치자. 여기가 10V면 사실은 여기가 몇 볼트? 10V. 그래서 여기가 몇 볼트? 몇 볼트.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전위차가 있어야 흘러. 전위차가 없으면 안 흘러. 알겠어? 전위가 차이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딱 가면 일단은 이게 두 줄이죠. 그러면 여기가 6V 뭐 6V든 몇 V든 상관없어. 자, 그럼 윗줄은요. 여기에 있는 저항이 이렇게 있죠. 몇 대 몇으로 나눠가죠?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눠가죠? 1대 3. 여기는요? 1대 3.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대 3으로 나눠가지면 1대 3이니까 여기를 8V라고 한다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8V라고 한다면 여기는 8V인데요. 그래서 1대 3으로 나눠가니까 여기서 몇 볼트 쓰는 거야? 2V 쓴 거야. 그럼 여기 몇 볼트 되니? 6V 돼. 그래서 네. 여기도 몰라요? 1대 3이죠. 그럼 똑같이 밑에 줄도요. 여기 몇 볼트인데? 8V인데 여기서 2V 쓰니까 여기 몇 볼트가 되니? 6V가 돼. 맞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어. 그 상태잖아. 여기에 저항이 2옵짜리에 있는 거잖아. 이 사이로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못 흘러요. 왜? 얘하고 얘가 전위 차이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해돼요?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전위차가 있는 전선으로만 흘러요. 알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6V를 써서 여기가 0V가 돼. 그래서 항상 전류는 전위차 있는 곳으로 흘러요. 전위차가 없는 곳은 안 흘러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회로도에서 요즘은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알아두고 가자. 혹시나. 자, 넘어간다. 시간 없어. 자, 이거 되게 재밌는 회로도를 내가 어딘가에서 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오면 114페이지 볼래? 114페이지 286 해봐. 지금은 그냥 머리 회전 한번 하는 거야. 자소서 때문에 머리가 굳어 있어서. 114페이지 286 화이팅! 이게 뭐야?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여기에 빈 점선 3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얘는 합성 저항이 0.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류의 속성은 최단 거리로 간다. 전류는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그러고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류의 속성이야. 자, A에서 나와서 무조건 B로 가야 돼. 갈 수 있는 방법.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적어도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진 않아. 그죠? 너무 역경이 많아. 이 정도면 한성 가겠지. 이제 이 정도의 역경이면 한성 가야 돼. 그치? 네.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 그냥 바로 B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을 못 들어가고. 뭐라고요? 그 B로 가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B로 가는 거예요. 그 아래 맥락 내려온 거. 갈 수 있는 방법이요. 밑에 도서 하고 밑에 도선 타고 가서 저 한번 지나고 전 한 번 지나고 또 밑으로 네, 밑으로 가서 B로 가죠.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경로예요. 됐어. 그러면 경로가 하나야? 여러 개지. 그러면 A에서 여러 개의 경로로 나뉜다는 거지. 네. 그 중에 하나의 경로가 저 하나 지나가는 거라는 얘기지. 또 어떤 경로가 있을까? 그 A랑 B만 이게 A 1번 저항, 2번 저항, 3번 저항, 4번 저항, 5번 저항 이렇게 놓고 설명하면 편하겠죠. 면담하러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놓는다면 알겠습니까? 네. 그래 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써. 그럼 알아듣게 하셔야죠. 네, 자 이제 설명해. 1번 저 지나고 1번 저항 지나가고요. B 도서 네, 도선 지나가고요. 5번 저 5번 저항 지나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요. 또 없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저항 2고 여기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2가 합성 저항이겠죠? 이 합성 저항이 2분의 1입니다. 머리 바꿔 돌려봐. 그 2번 저항이랑 4번 저항 네? A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갔다가 네. 2번 저항을 통해서 다시 위로 갔다가 내려와서 4번 저항을 통해서 다시 내려와서 B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간다고요? 네. 이렇게? 네.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네. 되죠? 어차피 저항 두개 지나가는 거니까.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냐? 이거 몇 호? 2호. 이거 몇 호? 2호. 여기 몇 호? 1호. 1호하고 1호. 네. 돼요? 신기하지? 재밌지? 자, 96페이지 오세요. 96페이지에 동그라미 친다. 40번, 42번, 43번, 45번. 그래서 얘네들은 좀 풀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조금 뺄게요. 이건 이제 영재하고 과거 입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영재 쪽은 우리가 풀 필요가 없잖아요. 자, 55번.
56번 57번 넘겨가거든 59 넘어갈게요. 여기 휘투스톤 브릿지 그 다음에 키리오코 옵직 다 빼려고 그러고 있어요. 64 65 넘어가자. 자, 딱 봐도 풀기 싫어하는 애들은 풀지 말도록 하자. 자, 69 70 됐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창의 문제는 시킬게요. 그 자리에서 읽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창의 문제. 자, 빨리 풀어. 우와! 안녕하세요. 너를 위해 아무도 못 앉게 하고 있었어. 그냥 쳐 안고 그냥 앉아. 눈목 풀었어야 되는지 태우야 영상 찍었으니까 보고.